저는 이제 뭐 아이들이 다 커서 얘네를 어떻게 키웠나 싶을 정도로 지금은 이제 세대가 좀 많이 바뀌긴 했는데 요즘 엄마들이 마음이 좀 궁금하거든요. 예나야. 아우, 시간이 도대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네. 몇 시인가요, 지금? 9시 넘었죠. 아야, 정말. 아, 옳지. 우와, 잘한다. 예나 얼굴 나와라. 뿅뿅뿅. 뿅! 결혼해서 애기 막 낳잖아요. 그리고 좀 쉴만하니까 둘째가 이제 태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30대 후반이 훌쩍 된 것 같아요. 못 나가, 지금. 미세먼지가. 아, 진짜 전쟁이죠. 아, 전쟁이에요, 진짜. 같이 가. 감사합니다. 이틀 못하면 딱 이렇게 돼요. 평일 같은 경우는 거의 신랑이 10시 넘어서 오거든요. 그럼 거의 독박 육아죠. 애들 재우고 씻기고 밥 먹이고 뭐 그런 게 어찌됐든 신랑이 직장 생활이 이제 그렇다 보니까 솔직히 생계를 유지하는 신랑한테 나 몸 아프다고 일하던 거 말고서 그만두고 들어오라고 하기가 좀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제 몫이에요, 그건. 엄마도 사람이잖아요. 그쵸? 근데 저희 사회에서는 엄마도 한 인간이라는 걸 보질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엄마인 거예요, 엄마. 이 아이의 엄마. 엄마이기 때문에 너는 우울해서도 안 되고, 아파서도 안 되고, 엄마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굉장히 많죠. 이 아이 앞에서 얘기하는 건 좀 미안하지만 엄마인 게 후회가 될 때도 있죠. 사람인데 태어날 때부터 너는 엄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 애기 안 키워본 사람들은 사실 잘 모르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이게 인터뷰 들으시고 어떠셨어요? 그래서 산후 우울증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실질적으로 안아주는 게 아니라 계속 밀어내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해서 사실 이상하게 오늘은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나고 불만이 막 생기고 하는 것들이 지금 아기가 몇 살이죠? 12살, 6살. 그러니까 그 아들, 과정을 딸. 이제 아내가 혼자서 다 겪어왔는데 그럼 혹시 생각난 김에 아내 생각나셨으면 아내한테 영상 편지라도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요? 예.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저희까지 하려고 좀 이런 거 안 하는데요. 네. 아까 좀 되게 짠해하시는 것 같아서. 여보야, 그 사실은 너무 편하게 살아온 것 같고 특히 딸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성별 차이 때문에 좀 많이 못 챙겨주고 있는데 아들만이라도 더 많이 챙길 테니까 카페 가라. 그리고 노키즈존은 가서 한번 화도 한번 내주고. 근데 당신 나가서 일해라, 내가 집에 있어. 당신 나가서 일해라, 내가 집에 있어. 어쨌든 많이 미안하고. 예.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보셨나 봐요, 영상 편지. 잘 안 해요. 되게 쑥스러워지네요. 이게 너무 영화적인 얘기 같긴 한데 잠깐 얘기 나눈 사이에 좀 다른 상상 좀 몽상을 해봤는데 한 30년 뒤엔 사라진 소리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옛날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이렇듯이 아이의 소리가 분명히 다 사라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사회 자체가 너무 삭막한 것 같고 이미 지금도 우리의 소리를 찾았어. 네. 근데 꼭 울어야 되나요? 웃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아니, 그래서 특히 요즘 아이들이 골목에 없고 카페 가면 쉿,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침묵을 배워가기 시작하고 말하지 않는 사이가 되고 점점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가 없어지는 세상을 잠깐 꿈꿔봤는데 이건 꾸지 말아야 될 꿈이라는 생각을 전 지금 잠깐 했어요. 그 기저귀 가방 혹시 들어보셨어요? 기저귀 가방이요? 네. 엄청 무거워요. 엄청 무거워요. 별거 다 들어가요. 저는 챙기려면 더 정말 무거운 엄마들이요. 짐을 늘 갖고 삽니다. 그건 인생의 짐이고요. 그 사진 찍은 지하철에서 아이를 눕혀놓고 엄마가 예. 졸고 있는 그 사진을 보면서 맘충이다라고 올려놓은 사진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전 그거 보고 약간 좀 짠한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얼마나 피곤했으면 이랬을까. 맞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 사진이 갖고 있는 사연을 들어보지 않고 그냥 사진만으로 이게 맘충이다라고만 공격을 했잖아요. 근데 아이를 데리고 사실은 나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기저귀 가방에 아까 말한 그런 거 챙겨야 되죠. 토하는 그런 것도 챙겨야 되지. 기저귀 챙겨야 되지. 분유도 칸칸이 챙겨야 되거든요. 물 챙겨야 되지. 아이가 또 갈아입을 옷 챙겨야 되지. 가게 수건 챙겨야지. 혹시 모르기 때문에 우산 챙겨야 되지. 모자 챙겨야 되지. 가방이요. 기저귀 가방 안 들어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어깨가 빠져요. 근데 저는 사실 들고 다녔었거든요. 그걸 들고 만약에 애가 하나면 다행이지만 둘이라면 하나는 손잡고 하나는 또 뒤에 업거나 앞에 안아야 돼요. 아이를 키워본 엄마들은 알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거. 저는 그 사진이 굉장히 짠하더라고. 마음이 좀 아팠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런 모든 걸 다 맘충이라고 분류를 해서 이렇게 공격을 해대면 사실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대. 그런 얘기까지 들으면 진짜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맘충이 되지 않으려고 엄마들이 직장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전업맘이 아니니까 맘충 스트레스부터 좀 자유로워질까요? 사실상 직장에 가는, 그러니까 아이가 있는데 직장에 가는 엄마들은 독한 엄마 소리를 듣잖아요. 그리고 맞벌이 부부가 자녀가 어린이집 같은 데 있는데 아기가 아프잖아요. 네. 그러면 조퇴를 내는 쪽은 대부분 엄마 쪽이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제가 사장이라도 자주 빠지고 이런 사람은 아무리 뭐 엄마든 뭐 아빠든 사실은 뭐 승진이라던가 이런 거에 좀 불이익이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계속 얘기하는 여성과 남성 사이의 평균 임금 차 얘기했었잖아요. 100대 65 나온다는. 이거의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경력단절이거든요. 경단요. 네, 경단녀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여성은 어쨌건 고학력이건 자기의 직업을 위한 퀄리티들을 축적을 해서 취직을 했어도 경단녀가 되고 나면 그 다음 되돌아가는 직장은 네. 하향 지원하게 되는. 진짜 방송하는 음. 여성들도 사실 그래요. 사실 박미선 씨 같은 경우는, 선배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훌륭한 케이스긴 하지만 다른 일반 방송인들 보면은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러면은 어느 순간 방송에서 사라져요. 앞으로 제가 결혼을 어떻게 언제 할지 뭐 아이는 낳을지 아직 계획이 선 건 아무것도 없지만 저는 계속 일을 하고 싶고 정말 저는 박미선 선배님처럼 오래오래 롱런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인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제 그 아이를 낳고 기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뭐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죠. 네. 근데 힘들다는 그 기준이, 힘들다고 느끼는 것이 과거와 우리가 비교를 해본다면 아마 우리 박미선 씨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내셨고 그때는 뭐 심지어 집에 냉장고도 없었고 세탁기도 없었어요. 그러면 일일이 애들 기저귀 손빨래 해야 되고 그 추운 겨울에 온수기도 안 나오니까 찬물로 빨래 하셔야 되고 또 냉장고 보관이 안 되니까 김치도 한 열흘에 한 번씩 담가야 되고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네네. 그때와 비교해서 물론 지금도 힘들지만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진 상황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또 고쳐나갈 걸 얘기를 해야지 좀 뭐 이래서 도저히 못 낳고 산다, 난 뭐 결혼 안 하겠다, 이게 해법이냐는 거죠. 그래서 정현희 씨 어머님이 고생을 많이 하신 그 시대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아졌기 때문에 덜 힘들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영지 씨 어머니 같은 분들이 늘 하시던 말씀이 뭐였냐면 딸들에게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리 엄마도 저한테 그랬었거든요.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이렇게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이건 못했을 거예요. 애는 썼지만 전적으로 제가 애를 다 볼 수는 없었어요. 그거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지금 유희 씨 왜 갑자기 우세요? 아, 엄마 생각나서. 저런. 엄마가 왜요? 이렇게 뭐. 왜 애를 울리고 그래요? 엄마가 본인을 키웠던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요?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네요. 물어봐도 돼요? 왜 갑자기 이렇게 우시는지? 아니,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다 꾸준히 계속 일하고 싶고, 아까도 말씀드렸었잖아요. 계속 일하고 싶고. 근데 모르겠어요. 계속 이런 맘충? 이런 사회에서 내가 과연
계속 버텨나갈 수 있을까? 사실은 그런 걱정이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유리 씨가 하는 고민들, 걱정들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은 여자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겁나고 불안한 거예요. 내가 그 제 주변에 결혼 안 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너무 겁이 나요. 아이를 낳는 게 불안해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해서 어떻게 선배님 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울어요. 저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시간이 그냥 지나간 거예요. 이 아이가 나에게 준 기쁨이 커요. 기쁨이 크지만 그만큼 힘듦도 많았어요. 근데 이미 내가 지칠 대로 지쳤지만 엄마니까 해야 된다는 생각에 버텼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유리 씨 같은 친구들 보면은 그 버티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아이를 맡길 데도 없고. 이런 고민들이 너무나 많은 이런 젊은 친구들이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저는 안타까워요. 이런 사회가. 지금 우리가 되게 중요한 전환점에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쪽도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점점점 불행해져가는 어떤 시점에 놓여서 이걸 바꿔야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까칠남자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 시점에 그러니까 시끄러우니까 닥치고 있어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이야기해보자라는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야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뭔가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저희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바인데 유리 씨 제가 안 웃길게요. 울다가 웃으면 털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괜찮아요? 네, 이게 워킹맘 네. 진짜 안타까운 올해 사건이 1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공무원이에요. 35살인데 새 아이의 엄마입니다. 공무원이면 사실 근데 뭐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혜택이 되게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사무관 한 분이 세종정부청사의 계단에서 심장마비로 숨진 채 발견됐거든요. 심지어 그날 일요일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9시까지 야근을 하시고 그리고 다시 집에 가서는 이제 아이들을 돌봤겠죠. 새 미안하니까. 아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다시 새벽 5시에 출근을 하고 이거를 열흘 동안 계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일주일 동안 거의 70시간, 그러니까 새벽 5시에 막 토요일도 출근하고, 그래서 심장이 안 좋아져서 갑자기 죽은 거죠. 저는 이런 것들도 사실상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 여성분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엄마들은 이보다 더 심한 것도 더 했었어. 혹은 너는 엄마니까 다 해야 돼. 이 모든 것들을 엄마에게, 그러니까 슈퍼맘이 되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안에서 자기는 힘들다는 얘기조차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로를 열정으로 포장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네. 그렇죠? 열정이라는 그 이름으로 아까 뭐 포장을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과로를 좀 부추기는 그런 광고들이 좀 있어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저 바로 얼마 전에 네. 봤던 광고예요. 소윤아, 얼른 준비해. 엄마! 여보, 나 간다. 조심히 다녀와요. 엄마, 나 이거 듣기 싫어. 지난달 실적 이게 뭐야? 일 그만두고 싶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누구나 내게 힘들 거라고, 때론 포기하라고 하지. 집에 와서 집안일도 해야 되고. 하지만 세상에 정답은 없어. 내가 만드는 길이 정답이야. 나는 불꽃입니다. 그러니까 기쁘죠. 행복이죠. 엄마 우주 최고라는데 근데 저러다 죽는다는 거예요. 저러다 나는 그러니까- 불꽃이래요. 저러다가 불꽃처럼 사망되는 태우리라 거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태우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저런 그 광고 보시면 젊은 여자분들은 어떠세요? 화나요. 화가 나요? 터질 거고. 아니 보기만 해도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또 올라 그러는 거 아니죠? 자신이 없어. 왜 혼자서 하는가? 저기에 아빠는 어디 갔는가? 아빠 지금 투잡하러 갔습니다. 아빠 투잡하러 투잡. 갔다고요? 아빠 예. 광고를 보면서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구나. 특히나 여성분들은 다 싸잡아서
이게 문제다라고 광고를 얘기할 수 있구나. 그래서 감독님은 그래프를 그리고 저 있는데 광고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이가 주는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엄마 힘들지? 엄마 힘들지만 엄마 힘내? 엄마는 정말 우리 그런 것도 있어요. 최강이야. 저 광고에서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한두 번은 엄마 아니, 최고라는 그럼 받아드릴게요. 최고라는 그림을 보고 희망을 얻을 수가 있는데 애가 맨날 최고라는 그림을 맨날 그려. 그러면 한 100번째쯤 보면은 그때 또 똑같이 기쁠 수 있어요. 아니 저 이제 광고가 막 바로 찢어버릴 살을 거야.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아니, 감독님, 저희가요, 광고가 하나 더 네,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